12월 9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일단 불금이라서, 그나마 조금 주말 좀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듯 하고요. 일단 어제 미 증시, 모두 3대 지수 모두 일단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우가 0.3, 그리고 나스닥 0.4, S&P 500 0.4%대에서 모두 상승했는데요. 어제 일단 미국에 11월달 고용동향 보고서가 나왔죠. 그래서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그렇게 둔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일단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고용이 시장 예상치보다 더 급격하게 둔화되었다라고 하면 내년 1분기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여하튼 시장 전망치보다 조금 더 좋게 나와서 또 요걸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연착륙, 미국 경제 경착륙이 아니고 연착륙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 3대 지수 모두 상승,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영국 0.5, 프랑스 1.3, 독일 0.78 모두 상승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뉴욕 증시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에 상승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11월달 고용 동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11월 미 농업 부분 고용은 19만 9천 명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예상치 19만 명보다 증가가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인하 시기는 조금 더 약간 또 뒤로 미뤄졌던 부분이었고, 반대로 일단 경기에 대한 부분이 경착륙이 아니고 연착륙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다음 주에 FOMC 또 회의가 열리는 상황이죠. 일단 그것도 다음 주에 일단 주요 스케줄 부분으로 보실 수 있을 듯 하고요. 에브비 신경계 질환 전문 미 바이오 기업 11조 원에 인수를 했다라고 하네요. 여하튼 에브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바이오시밀러들 많이 나오다 보니 또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상황이죠. 현금 여력이 있다 보니 11조 참 엄청나게 큰 액수로 일단은 또 M&A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부분, 대주주 양도세, 이러면 내주 10억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발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0억에서 50억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제 30억 검토권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은 주가가 좀 좋게 반응을 했던 상황이었죠. 정부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기준 상향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다음 주쯤 발표될 수 있을 것 같다. 대주주 기준을 현재 10억에서 30억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다면 그죠? 여당 혼자 일단 진행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당 혼자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인데, 여하튼 일단 작년에 여야 합의 부분으로 유예를 시켰던 부분이었죠. 조금 그리고 일단 여론 부분도 봐야 되는 사항. 그래서 일단 이게 단순하게 그죠? 30억 정도만 올라가도 우리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산해서 일단 대주주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단순하게 10억에서 10억 합산하면 단순 20억 부분입니다. 일단 최소한 30억 아니면 50억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일단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이슈 부분은 또 효과 자체가 그죠? 덜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달부터 개인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개인 매도세가 미리 좀 많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 대주주 양도세 일부 일단은 선반응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반대로 이제 30억에서 50억 정도 올라가면 일단 개인 매도세는 조금 또 줄어들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여하튼 요 이슈 부분에 따라서 어제 수급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그죠. 셀트리온 쪽으로 77,000주 갑자기 또 대량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 여하튼 전체 시장에서는 당연히 대주주 양도세 상향되는 부분 당연히 호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023년 납세 대상 셀트리온 토종 바이오시밀러에서 글로벌 빅 파마로 진행 중이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 유럽 시장 점유율 62.9%로 진출을 하고 있고, 헬스케어와 합병으로 매출 원가율 70%에서 40%로 낮아질 듯해서 납세 대상을 수상했다라고 합니다. 셀트리온.
지난해 매출 1조 9,300, 세전순이익 6천억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 매출액 9,500억, 세전순이익 3,900억을 기록했다. 법인세 비용으로 지난해 950억 원을 계상하였고 올 상반기 법인세 비용을 788억 계상했다. 실제 전년도 귀속분 830억을 확정 짓고 신고 납부하고 8월에는 400억가량을 중간 예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면서 일단은 납세 대상 차지를 했다. 세금 많이 냈다라는 부분이죠. 뭐 당연히 또 세금을 많이 냈다라는 부분은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사주 쪽에 대한 부분, 이제 셀트리온 쪽에 자사주 남은 부분은 일단 3만 주 가량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의 남은 자사주 수량 37,000주, 헬스케어는 10만 주 가량 남아 있고요. 일단 다음 주에는 일단 무조건 다 매수가 들어갈 겁니다. 특히는 이제 헬스케어 다음 주까지만 거래가 되고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죠. 그렇다라고 하면 늦어도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당장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자사주에 대한 부분, 이거 마무리가 되면 추가 액션 부분은 나올 가능성이 낮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상황이었죠. 회사에서 굳이 주가를 올릴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단기 차익금 5,500억에 대한 부분, 이게 증가 결정은 한 부분이 있지만 그죠. 굳이 돈을 빌려서까지 자사주를 매수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여하튼 기존에 홀딩스에서 일단 매수, 신규 대출 받아서 홀딩스 쪽에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또 이제 상환이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추가 대책은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왔죠. 셀트리온 홀딩스 쪽에서 주식 등의 대량 상황 보고서에서 공시가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공시는 일단 이전에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주식을 매수하면서 일단은 매수를 했죠. 비율 자체가 증가된 부분 대략 15만 주 증가가 되었고 주식 담보 대출, 만기 연장, 질권 해지 그런 이슈 부분에 대해서 나온 공시 부분인데요. 변동 사유 셀트리온 홀딩스 셀트리온 주식 장내 매수 특수관계자 기후성 주식 장내 매수했죠. 1000주 부분. 이거는 미리 공시상으로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변경 사유, 주식담보대출 만기 연장 및 추가담보 제공, 주식담보대출 질권 해지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서 일단 보셔야 될 부분이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하나증권, 여기 하나증권 주식담보대출 70억 및 130억 원을 각각 2023년 12월 6일 날 원검 사항안에 의해서 질권 해지했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었죠. 여기에 하나증권의 130억 부분 자체가 일단은 홀딩스가 주식담보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담보를 받았던 내용 부분이었거든요. 여기 하나증권 주식담보대출 130억 2023년 11월 7일 신규 차입했으면 만기일은 얼마다 해서 여기에 대한 하나증권의 130억 대출한 부분이 일단은 같이 한국 유안타, 하이, 다올 등등 해서 일단은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 장내 매수를 하기 위해서 주식 담보 대출로 신규 자금을 받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때가 하이가 100억, 다올이 30억, 현대차가 300억, 교보가 500억 부분인데 하나 130억 받은 부분을 원금을 상환했다라고 합니다. 130억. 그래서 그죠. 지금 현재까지 나온 기준상으로 셀트리온 홀딩스는 신규 차입 금액 대략 1060억 가량을 신규 차입해서 일단 주식 매수 부분으로 셀트리온 쪽에 361억, 헬스케어 쪽에 141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해서 500억 정도 소유가 되었는데요. 남은 금액이 대략 550억, 여기에서 130억 빠지면 대략 한 400억대가 남아있죠. 물론 또 다른 변수도 있을 듯한데요. 해서 여하튼 홀딩스에 대한 추가 자사주 매수, 추가 지분 늘리는 가능성도 이제 더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사항이었고, 취득에 필요한 자금, 취득에 필요한 자금 등의 조성 내역에서 일단 셀트리온 홀딩스 쪽에 그죠, 아까 지분 자체가 조금 늘어났던 부분이었죠. 차입금 238억에 대한 부분이 현대차 정권 쪽에서 300억 부분을 차입한 부분, 아까 정리된 대로 현대차
요게 300억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차입을 해서 지분을 늘렸다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기후성 대표의 1000억 부분은 일단은 개인 보유 자금으로 일단 천주 정도 매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에 대한 추가 자사주에 대한 액션은 거의 없다. 홀딩스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가능성 낮고, 신규 단기 차입금 5,500억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가능성은 낮다. 네, 요렇게 보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조금 또 볼 수 있는 UBS 부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BS가 그죠, 셀트리온을 매도하고 헬스케어를 계속 매수하고 있죠. 일단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부분이 11월 22일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UBS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도 수량을 11월 22일부터 어제까지 기간으로 본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은 764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764억 정도를 평균 주가 16만 5,300원 정도에 팔았고요. 매도한 수량이 46만 2천 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헬스케어는 반대로 834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대략 한 70억 정도 일단 더 매수를 했습니다. 평균 주가 7만 3,13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네, 수량 대략 114만 주 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요게 그죠, 단순하게 제가 올려드린 대로 UBS를 제외한 모든 외국계 증권사는 대부분 셀트리온도 사고 헬스케어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독 UBS만 셀트리온을 매도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단순하게 합병 비율에 따라서 조금 수량을 늘린다? 그런 개념도 아닌 듯 합니다. 왜냐? 평균 주가 16만 5,300원, 헬스케어 7만 3천원 기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헬스케어의 비중이 44.2407입니다. 우리가 합병 비율이 44.296이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소수점 두 자리 정도부터 일단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서 이걸 굳이 그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간 저평가되어 있어서 나중에 셀트리온 신주 쪽으로 조금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UBS가 매수를 한다, 그거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여하튼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여하튼 다른 이유, 뭐 주가를 내리려는 셀트리온을 매도했으니까 그죠. 아무튼 뭐 이유,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매매 합병 비율에 따라서 조금 더 수량을 늘리겠다, 일단은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이 일단 다음 주까지 거래가 진행이 되는 사항이죠. 일단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일단 12월 15일까지만 거래가 되고, 실질적으로 12월 18일부터 거래 정지가 돼서 그죠, 1월 12일 날 신규 상장이 되는 사항이죠. 여하튼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짐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뭐 분기 계약 공시도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일단 다음 주 가장 중요한 부분, 셀트리온 다음 주 시가총액이 거의 한 50% 가까이 급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50%가 급증하게 된 이유, 단순하게 주식 수가 대략 한 7,300만 주 정도 늘어나는 부분. 그래서 기존에 대략 시가총액이 한 23조, 24조 원대에서 36조 가량으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그죠, 시가총액 비율 자체도 올라가는 부분이죠. 이게 선침해 수급 들어올 수 있을까? 일단은 어제 기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어제 하루 기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23년 셀트리온 삼형제 배당 정책, 작년에 배당 정책 12월 16일 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배당 부분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지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사항이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남은 이벤트들, 일단은 크게 보면 이제 다음 주 셀트리온 삼형제 배당이 남아있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거래 정지가 들어갑니다. 12월 18일부터.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이제 다음 주에 주식수가 기존에 1억 4,600만 주에서 2억 2천만 주로 주식수가 급증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본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삼형제 배당은 그죠, 다음 주 중에 나오겠죠. 다음 주 중에 나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거래 정지는 12월 18일부터 1월 12일까지죠. 거래 정지가 들어가고, 이제 그 이후에 12월 28일이 합병 기일입니다. 지시셀 사례를 본다라고 하면 그죠, 합병 후의 재무제표는 합병 기일 다음 날 나왔습니다. 그러면 12월 29일 날 합병 후의 재무제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요 합병 후의 재무제표, 요 결과 부분에 따라서 또 주가 향방 자체가 어느 정도 또 결정이 될 듯 합니다. 합병 후에 재무제표가 나오면서 뭐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뭐 재고 부분에 대한 또 어느 정도 예측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죠? 요렇게 나오고, 이제 그 다음날 내년 1월 4일 날 셀트리온의 자사주 소각이 들어가죠. 대략 한 230만 주. 230만 주 자사주 소각이 들어가는 부분. 주가에는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일단은 그죠, 기존에 1억 4,600만 주에서 2억 2천만 주로 급증한 부분이 있어서, 2억 2천만 주 대비해서 뭐 이 230만 주는 대략 한 1% 조금 넘는 부분이죠. 여하튼 그렇지만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고,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 1월 12일 날 본격적으로 이제 신주 대략 한 7,300만 주 가량이 신주 상장이 되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완전체라고 해야 되나요? 완전체로 일단 진행이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일단 큰 일정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하고요. 배당에 대한 부분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배당 관련 모든 것에서 일단은 내년에 마찬가지 2024년 한 4월 말쯤에 배당이 나올 겁니다. 제가 예상하는 배당 부분은 일단은 셀트리온도 배당 별도로 나오고 헬스케어도 배당 별도로 나올 겁니다. 별도로 나온 부분 쪽에서 이제 내년에 2024년 4월 달에 합병 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되면서 셀트리온 쪽으로 합쳐서 배당이 나올 가능성, 이게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삼형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 배당 4%대, 현금 배당 한 주당 375원, 헬스케어 4%대, 현금 배당 한 주당 130원, 제약은 5%대 배당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말 그대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금성 자산 쪽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은 단순하게 현금성 자산 기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부분이고요. 헬스케어는 조금 그래도 여유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작년이라든가 최근 2개년 동안 주식 배당이랑 현금 배당이랑 같이 진행이 될지 아니면 뭔가 따로 진행이 될지 아무튼 조금 복잡합니다. 그죠? 주식수가 일단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죠.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대비해서 주식 배당 뭐 4%를 하든 3%를 하든 크게 늘어난 것 대비해서 영향은 조금 미미하지만 그죠? 미미한 부분이고, 현금 배당을 또 주려니 또 현금에 대한 또 여력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말 그대로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별도 배당, 이거 그죠? 온라인 간담회에서 소 회장이 잠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죠. 뭐 아무튼 뭐 합병기 뒤로 미루고 하면 그죠? 뭐 헬스케어 뭐 배당이 안 나갈 수 있다라고, 그게 뭐 그러한 이유로 조금 어렵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던 상황에서 별도로 배당 공시가 나오면서 합쳐져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셀트리온 주주가치 방안 현금 배당에서 요거 제가 최근에 한번 보여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너무 장밋빛 전망을 하지 마시라고. 일단 회사에서는 그죠, 최종적으로 뭐 현금 배당률을 30%대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었죠. 이게 단순하게 현금 배당률 30%라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고 있는 배당률 3%, 5% 부분이랑은 다른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현금 배당 30%에 대한 부분은 과거 2021년 기준상으로 셀트리온의 현금 배당 성향이 16%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현금 배당 금액이 총 1,000억대 부분이었고요. 이 16%에 대한 부분이 에비타에서 카펙스를 뺀 금액 6,300억 대비해서 현금 배당 1,000억에서 16%가 나왔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뭐 한 주당 주식 배당 금액 750원, 시가 배당률 뭐 0.4%, 0.2%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는 9.2% 부분이었죠. 요거 단순하게 현금 배당률 30%만 기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죠, 분모
분모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배당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만약에 1000억 현금 배당 금액이 일단 1000억이다 라고 하면 1000억이다 라고 하면 단순하게 한 30% 정도 나오려면 이게 대략 얼마가 정도 돼야 되나요? 아무튼 단순하게 한 3000억? 아무튼 단순하게 한 3300억 정도만 내 못으로 잡히면 똑같은 현금 배당이 1000억대 부분이지만 30% 배당률이 나옵니다. 이때는 그죠. 2021년에 이게 에비타에서 카펙스 뺀 금액이 6396억에 현금 배당이 1024억이었죠. 그래서 곱하기 100 해서 현금 배당률 16% 부분이었고, 이거를 30%로 가정한다라고 하면 현금 배당 똑같이 대략 1000억대 가져간다라고 하면 에비타에서 카펙스 뺀 금액 자체가 3300억 정도만 되어도 현금 배당 요 성향 자체는 30%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모에 대한 모수가 중요하고, 너무 현금 배당 30%에 대해서 여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라고 제가 최근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고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음 주까지만 거래가 되는 사항이죠.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에 따른 수시 변경 안내, 일단 거래소에서 나온 부분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에 따라 KRX 300 지수 등의 구성 종목 수시 변경 및 지수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대한 대상 지수 KRX 300 지수는 12월 15일 날 일단 빠집니다. KRX 100 지수 마찬가지 12월 15일 날 빠지고, KRX 바이오 탑 10 지수 마찬가지 12월 15일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 빠지는 부분이죠. 이제 우리가 조금 주시를 해야 될 부분은 셀트리온 합병신주 지수 반영일 해서 합병신주 12월 15일에 반영될 예정. 그래서 요 부분이 합병신주가 대략 7,300만 주 늘어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의 주식수가 1억 4,600만 주에서 대략 2억 2천만 주 상으로 7,300만 주 늘어나는 부분. 주식수가 늘어나다 보니 단순하게 시가총액 자체가 거의 50% 급증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 한국거래소에 대한 합병에 따른 수시 변경 안내 부분이었고요. 선물 쪽에 대한 부분도 모제 나왔는데 제가 요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선물 시장 조치 안내에서 최종 거래일 변경,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회사 합병 결정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에 따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식 선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하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대상 2024년 1월물, 3월, 6월, 9월, 12월, 2024년, 2000 이렇게 쭉 되어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합병에 따라서 선물권에 대한 부분도 뭔가 조금 변동이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식수가 늘어남았어, 그죠? 코스피 시총순위가 올라감으로써 이제 MSCI 셀트리온 합병에 따른 주식수 증가 MSCI 지수 요 11월 28일 나온 부분, 요것도 설명을 한번 드렸던 부분이었죠. MSCI 지수에 반영되는 주식수가 기존에 1억 4,600만 주에서 2억 2천만 주로 급증, 유동 비율 0.7로 변경.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 주식으로 바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은 12월 15일 마지막 거래 예정. 합병에 따라 셀트리온 헬스케어 12월 15일 종가 기준상으로 MSCI 스탠다드 지수에서 제외. 같은 날 12월 15일 종가 기준 MSCI 지수 내 셀트리온 주식수 증가, 유동 비율 변경 반영 예정. 셀트리온의 MSCI 지수에서 1.6%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기 현재 12위, 11월 27일 기준상으로 1.6에서 2.35% 정도로 올라갑니다. 비중, 셀트리온의 비중. 그에 따라서 MSCI 지수 패시브 추적자금 감안하면 3천억 중반 수준의 매입 수요가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유진투자 정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죠? 삼성정권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거의 삼성정권에서는, 그죠? 효과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 한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 150 지수에서는 12월 정기 변경 시점 14일 종가 기준에서 제외가 되고, 코스피 200 지수에서 비슷한 셀트리온 주식수 증가 처리에서 일단 아까 타이틀에도 달아놨다시피, 그죠? 주식수가 늘어남으로써 시가총액 급증,
네, 패시브 자금 선침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네, 그 부분 다음 주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똑같이 그냥 어제 나온 부분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에 따른 거래소 지수 처리에서 거래소 지수 처리 만기일 12월 14일 날 종가 기준상 지수 내 셀트리온 주식수 증가 14일이 목요일이죠. 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요때 동시 효과에서 뭔가 또 변동성 크게 나올 듯 하고요. 15일도 마찬가지 변동성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신주 상장에 따라 셀트리온 주식수 기존 1억 4,600만 주에서 2억 2천만 주로 증가. 주가가 같다면 주식수 증가로 시가총액이 단순하게 50%가량 증가합니다. 이 단순하게 증가된 효과에 따라서 선침해 패시브 펀드 자금 기대를 한번 해보죠. 네. 주식수 증가에 따른 시총 증가로 코스피 200 내 비중은 2.48%가량으로 증가. 이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하다. 시총 증가로 코스피 내 비중도 비슷한 방식으로 커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죠. MSCI 지수 편입으로 3천억 플러스 알파, 코스피 200 지수상으로 3천억 플러스 알파에서 패시브 자금 총 6천억 플러스 알파로 보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사항인데 어제 당일 하루 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계속 팔던 연기금이 7만 7천 주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죠. 대부분 기관들 다 샀습니다. 충분히 다음 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헬스케어 주식은 12월 15일 마지막 거래, 코스닥 150 지수에서는 12월 정기 변경 시점에서 제외가 될 것이다. 이제 14일, 15일 정도가 되면 이제는 셀트리온 주가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사항이겠죠. 물론 15일까지 요것도 그죠. 헬스케어 주식에 대한 부분은 또 신규 매수자 영역에서는 또 당연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헬스케어 셀트리온이 조금 높고 헬스케어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죠. 15일쯤에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헬스케어를 사서 셀트리온 신주로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고, 여하튼 합병 비율상 내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어제 삼성증권 12월 물 만기일 변수 점검에서 연말 배당 규모와 주가지수 정기 변경에서 주가지수 정기 변경, 코스피 200의 12월 정기 변경은 7종목 교체이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흡수 합병에 따른 합병 신주 반영으로 셀트리온의 코스피 200 내 시가총액 비중 상승이 예상이 된다. 네. 지수 내 비중은 이점에 비해서 80bp 증가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게 시가총액 비중이 상승되는 부분이 미리 선침해 수급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네. 코스닥 150의 12월 정기 변경은 17종목 교체이며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외로 기존 시총 상위 종목의 비중이 소폭 늘어날 수 있다. 여하튼 다음 주 중요한 부분은 셀트리온의 합병 신주 반영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 신주에 대한 반영 효과를 간단하게 어제 라방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현재 주식수가 1억 4,600만 주죠. 헬스케어가 1억 6,400만 주. 네. 일단 이제 이게 또 합병이 되면 그죠. 전체 주식수는 2억 2천만 주 부분입니다. 이게 1억 4,600만 주가 2억 2천만 주 되는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신주가 7,300만 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7,300만 주가 일단 주식수가 늘어나다 보니 기존에는 어제 기준상으로 시가총액을 보면 셀트리온이 24조 5천억, 헬스케어가 12조, 단순하게 합치면 36조 원대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주식수가 단순하게 늘어나다 보니 셀트리온의 시가총액 24조가 36조, 대략 12조 가량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의 50%가 늘어난 부분이죠. 그래서 이 효과 다음 주 봐야 되겠죠. 일단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삼성증권만 효과가 없다라고 하고 있고 그죠. 회사도 그렇고 유진도 그렇고 시가총액 늘어남에 따라 효과 부분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효과 부분이 일단은 어제 하루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에 간만이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 모두 샀죠. 네. 그리고 연기금도 7만 7천 주. 물론 대조주 양도세 이슈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수급이 좋으면서 한 번에 5일선, 20일선을 돌파를 했던 상황이었고,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 쪽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적게 움직였는데 어제는 또 가장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6.4%대. 뭐 헬스케어는 그래도 외인 기관들이 조금 들어왔지만 연기금은 여전히 팔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일단은 이 전체 기관들 수급이랑 계속 팔던 기관들 수급, 네, 계속 팔던 개인들 수급, 대주주 양도익시 부분성으로 뭔가 조금 뭔가 변곡, 네, 바뀌는 시점이 조금 온 듯하고요. 다음 주 이 기대감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지, 여하튼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좀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다음 주 부분부터 좀 긍정적 수급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